5번으로 가봅시다. 5번. 자, 이것도 많이 어렵지 않고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고 빠르게 좀 속도를 낼게요. 자, key difference,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이에? 인간과 다른 지능을 가진 동물들이 학습하는, 배우는 것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아주 매우 구별하는 이런 실험이 행해졌는데요. 진화 심리학자 마이크 토마셀로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은 맥스 플랭크 인스티튜트, 독일에 있는 이 기관에 있었대요. 근데 이 실험은요, 퍼즐 박스인데 간식을 포함하고 있는 퍼즐 박스가 주어졌답니다. 인간의 아기에게 주어졌고 침팬지 한 마리에게 퍼즐이 주어진 거예요. neither,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죠. 둘 다 그 간식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심리학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과정, 뭐 하는 거? 이러한 나무 조각을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 간식을 좀 간식을 내놓게 만드는 이 과정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이 동작들 사이에 그는 포함시켰습니다. 명백하게 nonsensical, 그죠?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엉터리에 무의미한,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러한 단계를 일부러 포함시켰어요. 이 단계가 뭐였냐면 그의 머리를 요렇게 3번 때리는 거야. 마지막 단계 이전에 머리 한번 3번 때리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 단계죠. 그랬더니 아기랑 침팬지가 다 그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었고요. 간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오직 그 아기만이 머리 때리는 이 동작을 포함시켰답니다. 사람 아기만. 침팬지는요, 이것을 바라보고, 자, 이것이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것이 간식을 꺼내는 것, 간식을 얻는 것과 관계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침팬지는 그 단계를, 그것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 루틴으로부터, 과정으로부터 머리 떼는 동작, 침팬지는 빼버렸대. 사실은 무의미한 동작이었잖아요. 하지만 인간 아기는요, 의구심을 갖지도 않고 모든 단계를 다 베꼈습니다. 따라했어요. 아기가 믿고 있었어요. 그 인간이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을 신뢰했죠. 그래서 뭐라고 믿었냐면, 자, 트러스트, 목적어, 요건 목적어 수식하는 분사구,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것이, 자,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고 믿었대요. 무슨 이유? 각각의 그 상황에 있어서 각각 단계, 즉 사실은 아무런 의미, 말도 안 되는 이 머리 3번 때리는 동작도 뭔가 의미가 있구나. 침팬지는 안 따라했고 이걸 빼버렸죠. 생략해버렸죠. 근데 아기는 따라했대.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그래서 지나치게 따라했대요. 다 따라했답니다. 실제로요, 더비교급이죠. 그렇죠? 그 과정과 절차의 목표가 훨씬 덜 명확할수록 자, 인간의 아이는요, 심지어 전혀 의미 없는 무관한 단계마저도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따라할 겁니다 라고 했죠. 간단하네, 그지? 아기하고 침팬지 놓고 나무 상자로 된 퍼즐인가 봐요. 나무 쪽을 막 움직여서 간식이 톡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데, 마지막 단계 직전에 이 심리학자 연구자가 머리 3번 때리는 동작을 했는데, 침팬지는 나중에 이거 아무 관계없네 라는 걸 깨달아서 이 동작을 안 했어. 근데 아기는 따라했대. 왜? 인간은 모든 단계가 다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됐죠? 쉽죠? 이거는 가봅시다. 그럼 자,
According to the experiment above, 위에 나온 실험에 따르면요, 여러 단계가 주어졌을 때, 그 간식을 얻기 위해 여러 단계가 주어졌을 때, 아기는 모든 단계,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뭐 했죠? 따라했죠. 다 따라했어. 그래서 copy나 imitate 고르면 되는데, 없네? complete, 완료했죠. 그럼 맞죠, 이거? evaluate, 평가했습니까? 아니야. 오히려 침팬지가 평가해서 이런 게 이거 연관 없네 라고 했지. rearrange, 재배치했어요? 순서를 다시 바꿨어? 아니지? 1번 아니면 2번이네. 어렵지 않았네요. 뭐와 다르게? 침팬지와 다르게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기입니다. 인간의 아기는 의심을 안 했대요. 각 단계의 뭐를, 각 단계가 뭐 하겠구나? relevance, 연관성 또는 유의미함이란 뜻이야. 그치? 각 단계의 연관성과 유의미,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쉽지? 10월 문제인데 쉬워, 할만해. 이렇게 요약문은. 특히 이런 실험 얘기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훨씬 더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치? 뭐가 어려워? 철학적인 주제, 학문적 주제, 막 이런 게 모호한 주제를 막 추상적인 주제가 나올 때가 좀 어렵고. 자,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평가원 문제 7번으로 가볼게요. 6월 평가원. 자, 여러분들 이제 보통 고2 때까지는 3, 6, 9, 11 이렇게 4번만 보는데, 물론 학교마다 사설을 보는 학교가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외고도 수가 저 사설 보나? 1, 2학년 때 사설 봤어? 안 보지? 지금은 근데 이제 좀 다른 학교, 뭐 사대부고나 뭐 한일고 같은 경우는 사설을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3 때는 3월, 4월에도 봅니다. 3, 4, 그 다음에 이제 6월, 그리고 7월에도 보고, 9월, 그 다음에 10월. 그지? 요렇게 수능까지 해서 수능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6번을 봐요. 6번을. 자, 갑니다. A와 B에 들어갈 말 갑시다. 어떤 환경은요, more likely to, 더 뭐뭐 할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화석화를,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지는 걸 더 훨씬 더 많이 이끌고, 그 결과로 그에 따라서 뭐가 이어져요? 발견이 이어지죠? 다른 상황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일부 환경이 화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발견이 되게 할 것 같다. 따라서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딱 추정하면 안 돼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더 많은 화석의 증거,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장소로부터 더 많은 화석의 증거가 의미한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뭐를? 더 많은 개체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구나라는 것. 자, 여기까지만 정리할게. 환경에 따라서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대. 그래서 화석만 보고 여기에 더 많은 개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환경은 둘 다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에, 그죠? 구석기 시대에 충남 공주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200명이, 인간이 200명 살았고, 천안 지역에도 200명이 살았는데, 충남 공주 지역이 화석이 좀 잘 안 만들어지는 환경일 수도 있어. 그래서 화석만 봤더니 충남 천안에서는 화석이 한 50개가 발견돼. 근데 공주에서는 한 2개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천안에 더 많은 개체가 살았구나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환경에 따라 화석화가 진행되느냐, 그래서 그 화석화에 따라서 더 많이 발견되느냐가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기나 장소가 아니라. 자, 그리고요 또는 그 다른 그 장소, 아까 그 똑같은 얘기죠. 자, 그것은 단지 뭐 때문일 수도 있냐면, 그러한 주변 환경이, 자, 한 시기, 어떠한 시대의 한 기간의 환경 또는 한 지역의 환경이 훨씬 더 우호적이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훨씬 더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시대나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화석화되는 것보다. 똑같은 얘기죠.
전반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likewise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인간의 화석에 absence 부재 없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충남 공주를 예로 들었죠. 똑같이 100명씩 살았는데 충남 공주에는 화석이 2개 정도밖에 안 발견돼. 자, 아니면 없어? 없다는 것이 자, 인간의 화석 증거가 없는 것이 특별한 시대나 특별한 장소에서 인간 화석이 없네? 라는 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존재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지.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가 아니다. 무슨 말이야? 증거가 없다고 해서 없다는 걸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알았지? 자, 이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내 거 1,000만 원이 없어졌어. 우리 집에. 근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도둑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라고. 그치? 오케이? 화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슷한 논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택사 어떤 군입니다. 부류군, 뭐 영장류군, 뭐 인간류군 이렇게 부류군들이 발생했겠구나 라는 걸 보여줘요.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이미 화석 기록에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화석이 예를 들어서 지질학자가 고고학자가 화석을 발명해서 탄소 연대 추정을 해봤더니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네 하고 화석을 발견했어. 근데 그 화석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인간의 부류가 거기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치? 환경이 화석화에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 가죠? 됐죠? 그리고 그들은요 살아남았을 수도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 그 가장 최근의 화석 기록에 있는 최근의 화석 등장, 최근 등장 이후에도. 자,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 화석이 발견됐어. 그렇다고 해서 기원전 5세기 이전에는 안 살았다는 증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전에도 살았을 수 있고 이 인간의 화석이 가장 최근에 발견된 화석이 뭐 서기 5세기라고 해봐. 그럼 서기 5세기 이후에 안 살았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화석이 발견되기 전에도 살았을 수 있고 가장 최근에 발견된 화석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공룡 화석이 지금까지 발견된 예를 들어 과학계에서 또는 고고학계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화석이 예를 들어 기원전 3세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화석의 증거만 보고 기원전 3세기에만 존재했고 다 멸종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아니다란 얘기야. 그치? 가장 오래된 화석이 기원전 6세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기원전 6세기에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왜? 환경마다 화석화가 잘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최초의 이러한 최초에 등장한 데이터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등장에 대한 이런 부류군의 데이터가 인간 화석 기록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초의 데이터, 최후의 데이터가 뭐일 것 같다.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확정 짓지 않고 최대한 가능성 있는 얘기만 좀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그것의 기원과 한 종의 기원과 멸종 시대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말하는 것. 즉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죠. 가장 오래된 화석이 기원전 6세기고 가장 최근의 화석이 기원전 3세기라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살았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살았을 수 있는데 가장 좀 보수적으로 말해서 야 6세기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이때까지 살았고 이전이나 이후에 탄생하고 이후에 멸종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수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주제는 뭡니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화석화에 유리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화석만 보고 존재와 멸종을 단언할 수는 없다. 이게 주제지. 그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가볼까요? 자, 화석화와 화석의 발견이요, 영향을 받습니다. A 한 조건에 의해서. 무슨 조건? 환경의 영향이었죠. 그죠? 그럼 정답, 실험적 조건이 아니고 우발적, 우연한 조건이 아니라 환경적 조건이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화석 증거, 한 부류군, 한 종의 화석 증거는 확실하게 뭐 할 수 없다,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지? 확실하게 딱 단정 지을 수 없다. 실험 아니죠? 요거죠? 자,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명확하게 밝혀줄 수 없다. 그치? 화석 증거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걸 딱 단정 지어서 명확하게 밝히는 건 아니다. 그 군집, 개체, 인구의 규모나 그 시대, 등장과 멸종의 시기를 명확히 밝혀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됐죠? 이렇게. 자, 오히려 confirm도 답은 될 수 있지만 A 때문에 틀렸죠. 그죠? confirm도 마찬가지고 reveal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낼 수 없다 이니까. 확실히 드러내지는 못한다니까 B만 보면 A, B, C 다 가능해요. 그러나 A에서 1, 2번이 탈락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았죠, 이것도? 자, 가봅시다. 잠깐요. 10번으로 갑시다. 역시 평가원 문제입니다. 평가원 문제. 자, 가봅시다. 아이디어 대학 동격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준비했으니까 동격이라고 알죠? 아니요? 선생님 처음 보자마자 동격이라는 거 알았어. 아까도 더 팩트 같은 거. 자,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요, 대개 요렇게 the idea, the fact, the truth 또는 the rumor라고 생각이나 관념과 관련된 관념을 일컫는 추상명사 뒤에 대시 오죠. 물론 뒤에들 거의 확인 안 해봐도 거의 완전한 절이긴 하지만 마지막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뒤에 문장 성분이 완전한가 아닌가 따졌을 때 완전한 절. 여러분, 완전한 절, 이거 사실은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따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문법 시험에서는 왜 자동사일 때도 있고 타동사일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완전한 절은 뭐만 일단은 따지면 되냐.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은 선생님이 문법 강의할 때 얘기해 주겠지만, 주어 있냐, 주어 있으면 목적어 있냐 따져보고 목적 없어도 말 되는지 따지면 돼. 일단 요 구조로 돼 있죠. 그럼 요게 바로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동격의 접속사. 요거를 이제 절을 구로 바꿀 때는 동격의 of로 바뀌기도 해요. 자, 가볼게요. 동격의 that.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아이디어? 나무를 심는 것, 이 말이에요. 나무 심는 게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인 것 같아요. 등장했다라고 선생님도 잘못 해석할 뻔했네. To have been invented. 요거 잠깐만 선생님 설명할게요. 아까도 독해하다가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빠르게 요것만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빠르게 보세요. It seems나 appears 나오고 대절이 오죠. 그죠? 그 다음 주어, 동사, 현재 시제일 때는요, seems나 appears라는 주절의 동사도 현재이고 종속절, 대절의 동사도 현재 시제죠. 그래서 잘 봐요. 요렇게 이게 seemed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절과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죠? 그러면 얘는 주어를 밖으로 뺀 다음에 동사가 투부정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appears to have pp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일 때입니다. 과거 시제일 때. 즉, 이게 과거고 주절은 seems나 appears로 현재죠. 이거 선생님이 좀 안 좋아하는 문법 용어가 뭐냐면 이게 쪽발이들이 만든 말이긴 한데 주절보다 시제가 앞선다 란 말 굉장히 싫어해. 주절보다 시제가 앞선다. 여러분들 책이나 설명에서 많이 들어봤잖아. 시제가 앞선다. 졸라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발언 아니야? 앞선다라는 얘기는 미래야, 과거야? 더 앞에 벌어졌으니까 과거야 무조건? 앞선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그래서 앞선다란 말 선생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앞선다라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쉬운 말이 존재하잖아요.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더 쉬운 말로 얘기하세요. 주절보다 더 과거일 때. 대절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다가 아니라 그냥 더 과거일 때야. 얘가 seems, appears 현재인데 동사는 과거. 대절의 동사는 과거 시제이거나 또는 반대로 seemed, appeared처럼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데 얘는 had pp로 대과거나 과거 완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주절보다 과거일 때, 이때 여러분 쓰는 게 주어 seems 또는 appears, 이때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 부정사야. 그럼 봐. 요것만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주절과 요 종속절이 시작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얘는 주절보다 과거라는 표시야.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인 것이 아니라 이었던 것 같다. 또는 동작 동사인 경우에는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었던 것 같다.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꾸 반복돼서 아까도 눈에 거슬려서 한번 설명해 줄까 하다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자꾸 나오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요거 놔둘게요. 야, 나무 심는 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 라는 이 생각은 이었던 것 같다지. 그치? 뭐? 발명된 것 같다. 그치? 생겨났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돼. 누구에 의해서? The English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입니다. 즉 English people이에요. 영국인들에 의해 발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말이요, 널리 그때 이래로 그 이후로 널리 지금까지 퍼져나가긴 했지만요, 케이스 토마스의 역사, History Man and the Natural World라는 뭐 이론이나 책의 이름인가 봐요. 이 책이나 이론에 따르면 17세기와 18세기의 귀족들이요, 단단한 hardwood trees, 단단한 나무야 그냥. 우리가 목재로 쓸 수 있는 단단한 나무, 막 플라타너스나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자로는 견고한 나무라고 그래서 견목이라고 하는데, 견목이란 말 어렵잖아. 그냥 단단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이 17세기에서 18세기에. 근데 대개 in lines, 한 줄 또는 이렇게 줄을 세워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declare, 선언하기 위해서. 뭐? 그들의 영토의 extent, 범위.
야,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땅 범위 표시하려고 심었대. 어? 단단한 나무를. 그리고 그들의 그것에 대한 주장, 즉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주장이 영원하다, 영구적이다, 영속성이 있다라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야, 여기까지 내 땅이고 한번 내가 나무 심은 곳은 영원히 우리 후손 때까지 우리 땅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무 심었대, 귀족들이. What can be more pleasant? 뭐가 도대체 더 기분 좋을까? 요거 이제 중간에 이 잡지 젠틀먼을 위한 젠틀먼이라는 어떤 잡지의 편집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도대체 더 기분 좋을 수 있을까요? 뭐보다? 이 경계선이나 당신의 소유권을, 당신 자신의 소유권, 재산에 대한 경계나 한계를 보존되고 계속되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죠? 하는 것보다. 자, 뭐, 이러한, 그러한 살아있고 점점 더 자라는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살아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목격자는 누굴까? 나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나무가 여러 세대 걸쳐도 이렇게 계속 살아있으면서 내 경계, 내 재산을 표시해주는 이 광경을 보는 것보다 뭐 더 유쾌한 게, 더 기분 좋은 게 뭘까? 즉, 가장 이게 기분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귀족들 입장에서. 나무를 심는 거는요, 또 이러한 소유권 주장보다 더 추가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동격이에요. 어떤 이점이냐면 regard A as B의 수동태죠. 동명사의 수동태. 여겨지는 것의 이점입니다. 뭘로? 애국적 행동으로 여겨지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for the crown, 왕실입니다. 영국 왕실을 더 크라운이라고 그래. 크라운, 왕관이잖아. 그지? 왕실이 had declared, 선언했거든요. 심각한 부족, 뭐? 단단한 나무. 야, 단단한 나무가 부족해! 하고 왕실이 선언했어. 뭐에 대해서? 이러한 왕립 해군이에요. 영국은 왕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왕립 해군이 의존했던, 이 on이 어디서 온 거예요? depended on에서 앞으로 간 거예요. 왕립, 그러니까 그 나라에, 영국이라는 해군이 그 나라에 좀 의존했는데, 옛날에는 뭐야? 나무로 배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왕실이, 야! 견목이, 단단한 나무가, 우리 해군이 지금 배를 만드는데 많이 의존하고 있는 단단한 나무가 부족하다! 하고 나라에 선포한 거야. 이 말은 뭐야? 이 말을 들은 귀족들이 원래는 자기 이만큼 내 땅 하고 표시해 놓은 건데, 나무를 딱 심어놓고 제가 나무 좀 대드릴게요 하면, 이건 일종의 또 뭐야? 애국적 행위로도 비춰졌다 이 말이야. 됐죠? 오케이. 그럼 나무 심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정체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우린 그 구체적인 의미까지도 이제 알아봤어요. 사회적인 의미는 뭡니까? 소유권 주장. 그치? 여기 내 땅, 소유권 주장. 정치적인 의미 뭐예요? 나는 애국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야, 이 나무 내가 해군에 대줄 수 있는 거거든? 내 경계 표시뿐만 아니라, 그치? 요 얘기야. 알겠죠? 자, 가봅시다. 어디 갔어? 밑에 있네. 아이씨, 편집을 좀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영국 귀족들에게는요, 나무 심는 게 serve as는 뭐뭐로서 도움을 주다, 뭐뭐로 역할하다야. function as, 요거하고도 좀 비슷해요. act as도 마찬가지고. 나무 심는 게요, 어떠한 언급, 말로 작용했답니다. 표시하는 거죠. 소유권, 그들 땅의 A한 소유권입니다. 무슨 소유권이에요? 아이고, unstable, 불안한 소유권? 나무 심는 거, 내 땅에 대한 불안한 소유권 주장이야? lasting, 오래가는, 지속되는. 아까 뭐 나왔어? permanent 나왔잖아. 영속적인, 영구적인, 그지? 한번 심어놓으면 영원히 우리 세대에 걸쳐서 내 땅이야 이거니까 lasting이겠네요.
공식적인 이것도 말이 가능성은 있어요. 3, 4, 5번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한 언급이었고요. 그건 또 이제 정치적인 의미죠. 뭐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be of their loyalty. 그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뭐 해주는 거였죠? 충성심을 exhibition. 보여주기, 전시 이거잖아. 그치? 그렇지. 영국 귀족들에게 첫 번째 소유권 주장, 영구적인 소유권 주장, 이게 사회적 의미. 두 번째 정치적 의미, 애국행위. 그치? 애국을 보여주는 것.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할만하죠? 괜찮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선생님 일찍 끝내준다고 했는데 빨리 할게요. 대신에 11번 합시다. 그냥 빨리. 이거 재밌는 얘기라서 재밌고 쉬운 얘기니까 빨리 할게요. 대신에 선생님 좀 오늘 일찍 끝내준다고 했으니까. 자, 가봅시다. 빨리 갑니다. 안 읽고 바로 갈 거야. 로마의 와인잔이요, 비록 이러한 기술적인 문화적인 정교함의 이러한 하이트, 꼭대기, 요런 말이에요. 정교함의 꼭대기였지만 그들 시대에서 당대의 로마 와인잔이 정교함의 끝이었어. 절정이었는데 뭐와 compared to, 요거 pp입니다. 뭐에 비교해서? 현대의 잔과 비교해서 they were crude. crude는 뭐야? 날것에 뭐 조작한, 조합한, 조악한, 조잡한, 뭐 투박한 이런 말이야. 현대의 와인잔과 비교해서는 형편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막 정교함의 절정체였지만 지금 와인잔하고 비교해보면 참 우리말로 개가 안 나요. 개가 안 난다는 말 알아, 여러분? 잘 안 쓰나,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는 잘 알 거야. 충청도 말로 개가 안 난다는 표현이 딱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표준어로? 형편없고 좀 뭐 볼만한 것, 의미, 중요도나 볼만한 이런 게 없다, 이런 말이야. 자, their main problem, 그들의 주된 문제점은요, 이 와인잔의 문제점은 걔네들이 기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 와인잔을 약하게 만들었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입니다. 이러한 물체가요, 역학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그러니까 역학적인 스트레스라는 이건 뭐냐면 물리적인 힘입니다. 힘. 역학적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즉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때마다 물체에. 근데 그 힘은요, 약이 되는 거죠. 어떠한 것으로 from being cleaned, 짠이야, 짠. 와인잔 해가지고 cheers, 짠. 그지? 다른 잔하고 짠 되거나, 아니면 우발적으로 우연히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이러한 물리적 힘. 그것은 그러면 그 힘을 흡수해요. 뭐 함으로써? by ing. disperse는 퍼뜨리다죠. 분산시킵니다. 그 힘을. 원자에서 원자로, 즉 원자에서 원자로. 그러니까 와인잔은 원자로,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에서 원자로 힘을 퍼뜨려서 분산시킨대요. 그래서 reducing the total force, 총 전체의 힘을 좀 절감하죠. 그 전체의 힘을 각각 개개체의 원자가 흡수해야 하는 힘이 좀 분산됩니다. 그 어떤 원자도요, 그 힘을 버티지 못하는 어떤 힘, 그 원자에 가해지는 힘을 버티지 못한 어떤 원자도 찢겨 나갈 겁니다. 뭐로부터? 그 자리에서, 지가 자리 잡고 있던 원래 원자 자리에서, 물체의 자기 자리에서 찢겨 나갈 거야. 즉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랙, 금가는 걸 야기할 겁니다. 원자가 유리잔에 자리 잡고 있던 원자가 물리적인 힘, 외부적 스트레스, 머케니컬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힘을 흡수하지 못하면 제자리에서 이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유리 원자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게 금가는 거다. 그래서요, 기포나 금이 있는 어디든지, 이 말이야. 기포가 있거나 금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원자들이 인접해 있는, 옆에 있는, 이웃으로 삼고 있는, 인접해 있는 원자가 훨씬 더 적어. 근데 그 원자는 뭐 하는 원자야? 제자리에 그들을 붙들어 매줄 이웃 원자들이 좀 적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힘을 그 원자들과 함께, 인접해 있는 원자들과 힘을 좀 분산시킬, 공유할 원자가 부족해지고요. 더 적어지고, 그래서 이 원자들은 be prone to 뭐뭐 하기 쉽다죠. 훨씬 뭐하기 쉽다. 또 나왔네요. 찢겨져 나갈 포지션, 제자리에서 이탈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정리. 야, 로마 시대 와인잔 당대, 그 시대에는 화려함의, 정교함의 절정이었거든. 근데 지금 잔하고 비교하면 아유 개가 안 나, 형편없어. 크루드야, 조악하고. 왜? 그때 와인잔에는 기포가 너무 많았어. 근데 기포가 있다 보니까 원자가 외부적 물리적 힘을 받으면 옆에 원자랑 힘을, 외부적 충격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기포가 있는 곳에는 원자가 적으니까 힘을 분산할 게 옆에 원자가 별로 없어져서 지가 더 많은 힘을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원자가 그 자리를 떨어져 나가서 이탈하면 금이 가고, 그지? 그러니까 옛날 로마잔 기포 때문에 훨씬 잘 깨졌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정리입니다. 자, 로마 와인잔의 기포는요, 그것들을, 자, 주의. 요것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 많이 틀렸어요. 이거 안 읽어보고. 레스입니다. 이거 없다면, 뭐라고 했으면 답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잘 봐요. 덜 뭐하게 했다? 듀어러블, 내구력 있는, 잘 버티는, 요런 말이잖아요. 듀어러블 맞네요. 그죠? 덜 강력하게, 덜 내구도가 약하게, 그죠? 덜 투명하게, 덜 가치 있게,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죠?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었어요? 비와 관련이 있었대요. 이런 인접해 있는 충격을,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인접해 있는 원자들의 부족과 관련이 있었다. 그죠? 부족. 아, 숫자. 이거네, 이거. 숫자. 부족이란 말 없어도. 그죠? 정답 1번이네. 됐지? 괜찮죠, 이것도? 많이 어렵지 않지? 할만하잖아. 점점 쉬워져. 우리 제일 어려웠던 게 여기야. 문장 삽입하고 저 순서 문제, 그 다음 빈칸까지가 좀 어려웠고, 이 뒷부분은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지금 요거잖아. 40번이잖아요. 40번 유형이잖아. 할만하죠? 됐죠? 오케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오늘은